네어스버러에서 북쪽 방향으로 20분 정도 차를 달리면 중세시대 영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수도원이 나온다. 이 수도원은 성 베네딕트의 가르침을 실현하며 이상적인 삶을 추구했던 요크 지역의 수도사 13명이 1132년부터 건립한 파운틴스 수도원이다. 수도원이 처음 설립됐을 때만 해도 이곳 주변은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곳을 세운 수도사들의 신앙과 경건한 생활 방식, 가르침에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 수도원이 됐다. 이 시기 수도원에 헌금이 쌓이면서 재산은 크게 늘어났고 수도원 건물 규모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갔다. 예배당과 수도사들의 숙소, 회의실 등 기본 건물들뿐만 아니라 감옥, 영안실, 방앗간, 빵집 등의 건물들이 속속 들어섰다. 초기에 공동체 설립 이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며 세속적으로 변해갔던 것이다. 건립 후 400년 동안 번영을 누린 수도원은 잉글랜드 국왕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막을 내렸다. 1539년에 내려진 수도원 해산 조치로 인해 파운틴스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이곳을 떠나야 했다. 그들이 떠난 뒤 증축을 멈추고 건물도 무너지기 시작해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 폐허가 된 지 400여 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신성한 느낌이 지금도 여전히 전해진다. 폐허가 된 수도원을 뒤로 하고 조금 더 숲속으로 걸어가다 보면 18세기 영국식 정원이 그대로 보존된 훌륭한 공원이 나온다. 운하와 연못, 인공폭포와 잔디밭 등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린 이 공원은 존 아이슬랩이란 사람과 그의 아들이 설계하고 만들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 그림 같은 낭만주의 양식으로 조경지역을 확장시켜 나갔다. 이 정원은 18세기 이후 여러 유럽 지역의 공원 조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수도원에서 차를 타고 남쪽 방향으로 10분 거리에 조그맣고 아름다운 소도시 리폰이 있다. 영국에서 세 번째로 작은 도시이자 1300년의 오래된 역사가 있는 도시다. 이 도시의 중심엔 17세기에 지어진 교도소 건물이 있는데 지금은 경찰, 감옥 박물관으로 변했다. 내가 방문했던 날 흥미롭게도 요크시의 신입 경찰들이 이곳에 들러 교육을 받고 있었다. 중세시대부터 사람들을 훈육하고 벌을 주는 데 썼던 잔인한 형벌 도구들에 대한 설명이었다. Okay. 6 hours for drunkenness. I think you gentlemen and ladies will probably come across this on some occasions. Was fairly normal in there. The sentence for Mike from the courts
would that he be whipped on his bare back until it bled. That was the actual sentence of the court. And the type of thing that would be used is this, which is a cat o' nine tails. Good, good. 이렇게 끔찍한 형벌들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법으로 금지됐다고 한다. 박물관 내부엔 요크셔 지방의 경찰과 감옥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이 있다. This is a large wheel with steps on it, and men stand here and they would be punished by having to constantly step and turn the wheel. Two bays of a tread wheel here. So it doesn't turn, but you've got to imagine standing up here like this, and then you would be treading on the wheel. Okay. And of course, it's interesting to think that people are happy to pay money to go to a gym today to do this. You're right. And this was a punishment for prisoners. The boy was put over here like this, and then 나이 어린 죄수는 이렇게 엎드리게 해서 빗자루로 등을 쳤다. with that very painful, no longer legal. 잔인한 형벌 도구를 전시해 놓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교정 제도를 반성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The flap. So you say, "I'd like a cup of tea, please," and the jailer will come. I don't think so. 리폰 시내에 있는 한 공원. 푸른 잔디밭에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들. 이렇게 넓고 멋진 공간에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는 영국인들이 부러웠다. 그런데 할아버지들 중 한 명이 19살 때 6.25 전쟁에 참가한 참전 용사였다. 그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But the place itself, it's nice to see how it's come along and that everybody is living a peaceful life, and I hope they can keep it like that. They were nice lads, and the Korean people are nice people, and I hope they have a good settled future. 65년 전 우리나라를 위해 대신 싸워준 할아버지를 영국의 시골에서 우연히 만나니 가슴이 뭉클했다. 공원의 맞은편에 있는 또 다른 잔디밭. 가방을 던져놓고 공놀이를 하는 어린 학생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푸른 잔디밭에서 즐겁게 노는 영국인들이 부러웠다. 요크셔 지방의 협곡을 따라 서쪽으로 가다 보면 석회암 경관이 빼어난 지역이 나온다. 드넓은 원형 경기장처럼 생긴 메럼 코브. 이곳은 빙하기에 빙하들이 녹으면서 생겨났다고 한다. 80m 높이의 이 절벽에서는 12,000년 전까지 폭포가 흘렀다. 이곳의 웅장하고도 기괴한 풍경은 지난 수백 년간 많은 예술가들과 작가들에게 영감을 줬다. 지금은 암벽 등반 애호가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는 지역이다.
어떻게 돌들이 이렇게 갈라지게 됐을까? 빙하기의 녹은 물이 바위 틈새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다시 얼었다 팽창하면서 석회암 바위들을 갈라놓은 것이다. 황량하면서도 신비롭고 이채로운 장소였다. 이곳의 독특한 풍광 덕분에 영화 해리포터의 촬영 장소로 이용됐고 BBC의 여행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했다. 잉글랜드 북부의 시골은 낮은 산들이 계속 이어지는 구릉 지역이다. 요크셔 지방에서 호수 지방으로 향하던 중 한 구릉지대에 들렀다. 구릉지대 정상에서 아래쪽을 걷던 중 바람을 피해 몸을 숨긴 양들을 만났다. 풀잎이 한쪽 방향으로 누울 정도로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날씨의 변화가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곳에서도 양들은 그저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 요크셔의 서쪽에 있는 호수 지역 레이크 디스트릭트. 그 중에서도 가장 넓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윈더미어 지역을 찾았다. 이곳의 풍경을 처음 보는 순간 어린 시절 동화에서 봤던 유럽의 시골 풍경이 생각났다. 마치 그 동화 속 그림들이 내 눈앞에 실제로 펼쳐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실제로 피터 레빗의 유명한 동화 작가 베아트릭스 포터는 이곳의 풍경에 영감을 얻어 작품들을 직접 만들어내기도 했다. 레이크 디스트릭트라 불리는 호수 지방엔 크고 작은 호수가 수십 개다. 시시각각 변하는 햇빛에 따라 산빛과 호수의 빛도 변화무쌍하다.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낮은 산과 호수, 벌판, 숲들은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롭다. 호수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 이 마을의 선착장으로 향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1,6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 호수 지역을 찾는다. 또한 영국인들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곳의 자연 경관은 훼손되지 않고 오랜 기간 그 모습을 간직해오고 있다. 대단한 유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을 영국의 시인들은 사랑했다. 바이런, 셸리, 키츠 등 낭만파 시인들은 자신들의 대표 작품을 여기에서 썼고 그래서 그들을 호수파 시인이라고도 불렀다. 워즈워드는 이곳의 매력에 반해 평생을 여기에서 살면서 작품 활동을 했다.
윈더미어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영국의 스톤헨지라 불리는 원형 석조물이 있다. 이 석조물은 기원전 3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선사시대 유적이다. 38개의 돌을 약 3m 간격으로 세워놓았다. 지름이 약 30m인 원 모양 안에 더 작은 원 모양의 돌들이 놓여 있다. 이 석조물은 종교적인 목적이나 의식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호수 지역은 빛이 사라지면 또 다른 풍경으로 변한다. 쓸쓸하고 황량하며 거친 불모지. 그래서 이곳 사람들 또한 이 호수 지역을 황무지로 부르곤 했다. 나는 어느 영국인이 도시에서의 삶을 모두 버리고 깊은 산골에 들어가 혼자만의 삶을 누렸다는 동굴을 찾아가기로 했다. 소와 양들이 남의 땅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 설치한 울타리에도 사람이 넘을 수 있는 계단이 마련돼 있었다. 두 시간을 오른 끝에 멀리 동굴이 보였다. 밀리칸 달튼이라는 영국 사람은 30대 중반에 런던의 보험사무원 직장을 버리고 무작정 이곳 바로우데일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다. 도시에서의 노예 같은 생활을 뒤로 한 채 그는 여기 동굴 속에서 남은 삶을 보냈다. 사람들과의 유일한 교류는 이곳을 찾는 등산객들의 안내자 역할을 할 때뿐이었다. 동굴 속에서 고독한 생활을 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길 원했고 그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고 한다.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을 찾아가 봤다. 이곳엔 예전에 근처 산에서 채석을 했던 광산 노동자들이 이용했던 찻집이 있다. 지금은 여행객들을 위한 찻집으로 변했다. 영국인들이 즐긴다는 애프터눈 티를 주문했다. 스콘이라는 빵에 홍차가 나왔다. 높은 산을 오르느라 느꼈던 허기 때문인지 맛있었다. 요크시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멜톤이라는 조그만 도시를 찾았다. 이곳에선 1년에 한 번씩 떠들썩한 음식 축제가 열린다. Burgers, Spanish burgers. Yeah, the bigger of the two. 치즈를 파는 가게에서 독특한 색을 하고 있는 치즈를 발견했다. 라벤더 향이 담긴 이 치즈는 맛이 느끼하지 않고 매콤했다.
영국의 음식 축제는 큰 기대를 하고 찾아갔지만 왠지 규모에 비해 음식의 종류가 풍성하지는 않아 보였다. 파이, 소시지, 그리고 케이크 대부분이었다. 태국의 카레가 현지인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자동차를 개조해 만든 샴페인 바가 이채로웠다. 런던을 향해 출발하던 날, 잉글랜드 북부의 도로 주변엔 노란색 유채꽃이 만발해 있었다. 유채꽃을 더 가까이 보고 싶어 꽃밭 사이를 걸었다. 꽃가루가 옷에 묻어 쉽게 떨어지질 않는다. 짧지 않은 이번 영국 여행에서 얻은 이 아름다운 풍경들이 내 머리와 마음 속에 오래 간직되길 바란다. Listen to my heart.